아, 에? 아유 속상해 지금. 오늘 새신랑 돼서 왔네. 자, 저는 뭐 마이크 필요 없잖아요. 자, 끄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 아 이건 우리끼리만 비밀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목욕탕을 가. 네. 근데 그게 언제냐면 어르신들 뵙는 날. 그때 제가 목욕을 해요. 오늘도 여지없이 목욕탕에 딱 갔다 왔죠. 그래서 목욕 재개 딱 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목욕탕을 가니까 오늘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예쁜 손자, 한 5살, 6살 됐을까요? 아주 예쁜 손자 손을 잡고 이제 딱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목욕탕에 가면 탕이 크게 3개가 있어요. 어떤 탕이 있어요? 냉탕. 냉탕. 온탕. 온탕. 열탕. 다음에 열탕. 복지관은 4개나 된대. 우리 복지관에 가서 복지관. 그래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아끼시는 거야. 그 너무 아끼시다 보니까 어디로 데려가냐면 추우면은 안 되는 걸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 생각에는 따뜻한 탕에 손자를 하면 참 좋겠다 해서 온탕도 아니야 열탕으로 데려갔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 들어가지.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손자를 그러면 온탕 가자 했는데 온탕조차도 손자는 어떻게 해요? 뜨겁다 그래. 그래서 살짝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다시 나오는 거야. 자, 온탕조차도 손자는 어떻게 해요? 뜨겁다고 몸서리치면서 못 들어가요. 그래 할아버지는 야 그럼 날 봐라. 할아버지는 아주 그냥 자신만만해서 열탕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 말씀 딱 하시죠. 몸을 담그고 뭐라 그래요? 아우 시원해. 자, 여기서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들었겠어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귀여운 건강 지킴이잖아요. 건강이 탁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저 어르신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어떻다? 현재 굉장히 냉해지셨구나. 그리고 그 손자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건강하구나. 이렇게 딱 판단이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도 몸이 어때요? 예열이 필요한 거야. 몸이 따뜻해지기까지는 예열이 필요해요. 그만큼 냉해지셨어요. 오랜 기간 살아오셨고 오랜 기간 고생하셨고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몸은 냉해지죠. 근데 이 손자는 아직까지는 쌩쌩한 거야. 그러니까 따뜻한 온탕조차도 못 들어가죠. 여기서 우리들은 건강에 가장 보약 하나를 발견을 해야 돼요. 오늘 그 보약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건강의 가장 큰 보약은 뭐냐면요. 바로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뭐다? 냉증이다. 냉증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도요. 뜨거운 장기가 있죠.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이 심장은 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암이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왜요? 항상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암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가 찬 그러한 장기일수록 암에 걸릴 확률은 상당히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위, 대장 이런 것들은요.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막 움직여요. 위는 음식이 들어오면 이걸 죽으로 잘게 쪼개요. 그걸 교반작용이라고 하죠. 이게 혈액이 딱 가서 이걸 막 쪼개줘요. 그래서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십이지장,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얘는 또 비어지죠. 비어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확 많았다가
확 적었다가 완전 극과 극으로 오가는 거예요. 대장도 찼다가 뺐다가 찼다가 뺐다가 바로 이렇게 위나 대장 같은 경우는 뜨거웠다가 차가웠다를 반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암에 걸릴 확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려면 가장 큰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냉해져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뜨거워도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에? 어때요? 한번 음식을 먹으면 뜨거운 국물의 음식을 많이 먹어요. 또는 더우면 찬 냉수를 막 벌컥벌컥 들이켜요. 이렇듯이 극과 극의 음식 문화를 우리들은 갖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몸이 급속도로 냉해지고 많은 문제들을 갖고 와요. 그 중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갑자기 봄에서 여름으로 가나요? 아니죠. 봄의 기운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서서히 여름의 기운이 많아지고 어느 순간에 확실한 여름이 돼요. 그렇죠? 이렇듯이 그 과정이 급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히 기운이 없어지고 다음 기운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냉한 거, 뜨거운, 극단적인 것보다는 그 중간에 따뜻한 이러한 물 또는 따뜻한 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따뜻할 온자를 보면 여기 물 숫자, 삼수변이 있죠? 이게 그릇 명자거든요. 요 놈이 뭐냐면 가둘 숫자예요. 감옥에 사람이 갇혔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굉장히 냉해졌겠죠.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물을 그릇에 담아서 줬어요. 물을. 그러니까 그 갇혀있는 죄수가 마음조차도 따뜻해진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따뜻할 온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냉해지지 않고 따뜻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오늘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요, 기본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우리 한번 알아봐요.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가만히 한번 봐볼게요. 가만히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동물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동물이 잠을 자다가 딱 깼어요. 그럼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네? 그렇지, 기지개를 합니다. 기지개.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자, 이 기지개를 하는데 이 기자의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볼게요. 자, 달릴 주의 몸기. 달리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루를 준비하려고 몸을 딱 일으켜 세워요. 잠을 깨면서 바로 일어날 기지개예요. 그렇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을 깨면서 기를 공급해주는 기지개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귀지개예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차가운 부위가 어딜까요? 핫뜨가 씨요. 바로 여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귀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지개를 크게 세 가지로 딱 봐요. 하루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기지개. 모든 기운을 공급하는 기지개. 가장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귀지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요. 기지개를 소심하게 안 해. 뭐 이렇게 안 해요. 한번 딱 하면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온 전체를 쫙 펴고 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뭘 해주냐? 따라하세요. 귀지개. 귀지개를 해요.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돈 안 들고 너무 쉬운 방법이야. V 하세요. V. 그리고 이놈을 딱 갖다 대. 귀 밑에
그리고 옆으로 제가 할게요. 여기다 갖다 대. 그리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조금 더 빨라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좀 더 앞뒤까지. 스! 샤! 이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저 심령세원 강사 왜 이렇게 오늘 오바해?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나 혼자 내 방에서 깨서 나를 건강하게 냉증을 없애고 체온을 상승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이겁니다. 창피한 게 없어요. 이 귀지개를 통해서 전체가 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르신들 잘 보세요. 이명이라는 병 들어보셨죠? 귀에 들려서는 안 될 것이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귀의 병이요, 심장하고 뇌하고 그 사이에 딱 있어요. 그 사이에. 바로 경동맥을 타고 심장에서 뇌로 가는 그 혈류의 양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많아야 되는데 또 원활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치 못하면 귀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귀만 가지고 전신을 치료하는 이침요법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전문적인 것들을 우리들은 모르더라도 이 귀지개 하나만 아침에 또는 낮에 오침 잠자고 나서 바로 기지개 할 때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아니면 비행기를 한번 탔습니다. 그럼 그때 공통적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렇죠. 정답 10점 추가. 귀가 갑자기 멍하고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 어떤 방법 써요? 침 생기는 거 하나. 오케이. 침 요 세 번째 나와요. 또 하나 있어요. 코를 막아. 그리고 해요. 코를 막고 불면 그 바람이 콧구멍으로 안 나오고 귓구멍으로 팍 나와. 그래서 귀가 빵 뚫려요. 이건 뭐냐면 귀 따로 코 따로가 아니다. 귀와 코는 부위가 귀, 코 이럴 뿐이지 우리의 몸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디가 아프더라도 모든 다른 곳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귀는 코, 코는 귀. 이거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코를요, 제가 한번 한자로 한번 써보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줄 비자예요. 자, 이게 코 비자란 말이에요. 자, 나 스스로한테 누가 되게 좋은 걸 갖고 있어요. 야, 그거 너무 좋으니까 나한테 줘봐. 나한테 줘봐 할 때 나를 지칭하는 그 부위가 대표적으로 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가장 중심은 코라고 비유를 한 글자가 코비자예요. 그러면 인체의 가장 중심인 이 코와 코를 인체의 가장 차갑고 모든 것이 축소판으로 있는 귀하고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코를 잘 다스려주면 되는데 이 코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내뿜어요. 반대로 들이마셔요. 이게 뭐예요? 호흡이에요.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산소를 들여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겁니다. 그 역할을 바로 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흡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좋은 것은 코로, 나쁜 것은 입으로. 근데 반대로 입으로 코로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이 호흡만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만 잘 내셔도 우리의 몸은 냉해진다, 따뜻해진다.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너무 간단한 자연 속에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귀지개 했죠? 하나를 제가 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또한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혼자서는 충분히 오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르신들의 귀염둥이니까 오늘 오버하는 겁니다. 코도 어떻게 하느냐? 딱 이렇게 역부위를 만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요. 이거는 코감기가 걸렸거나 비염이 걸렸거나 아니면 어떤 호흡에 문제가 있거나 등등 생길 때 이 방법 쓰십시오. 하나, 둘, 셋. 너무 내려가면 콧구멍 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압력 두면서 좀 더 빨라져요. 헐! 허! 허! 아우, 응. 오버하는 액션이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이거보다 사실 더 해요.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하면 이게 과하다 이거거든. 진할과 요게 입 삐뚤어질 괴짜예요. 너무 과하면 이렇게 되니까 과하지 않게 어느 정도 적당히 그렇게 코 지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코 비비기. 그러면 이 두 가지만으로도요, 우리는 벌써 뭡니까? 인체의 축소판인 귀, 가장 냉한 귀, 이거를 벌써 일으켜 세우고 기운을 주고 전신을 공급해 줬어요. 그리고 인체의 가장 중심, 호흡, 여기 코를 다스려 줬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이 얼굴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들어갈게요. 이제는 얼굴에서, 자, 어르신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침이 마르지? 왜 이렇게 혀가 바짝바짝 타지? 이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자, 침이 왜 마르고 입술이 왜 탈까요? 그 또한 원인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몸이 많이 냉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냉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증자를 봐보십시오. 병들어 기댈 역자에 발을 정자예요. 올바르지 못하고 좌우, 상하, 전후가 편향, 깨졌다. 그러면 증상, 질병이 나타나는 겁니다. 찬 거, 따뜻한 거의 중간인, 뜨거운 거의 중간인 따뜻한 게 깨지면 병이 오는데 그 증상 중에 대표적으로 침이 마르고 입술이 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우리 혀를 한번 보면 혀자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혀설자죠. 그렇죠? 입이 1000개나 돼요. 그게 혀예요. 그만큼 이 새치 혀 하나를 잘 놀려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삼수변 물을 딱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글자가 됩니까? 살아날 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 혀에 있는 침, 물, 이게 결국 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침이 세 번째 냉증을 타파시키고 우리 몸의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이 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이 침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치법. 자, 두드릴 고자를 써요. 그리고 이 치자를 씁니다. 요 치아에 요게 그칠 지자예요. 그리고 이게 위엔니 아랫니. 이가 잇몸에 튼튼하게 딱 멈춰 있어야지 건강한 치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치아를 어떻게 하라? 두드려라. 두드릴 고. 이러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의 양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명, 이롱 또는 치매에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럼 고치법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앞니가 아니라 어금니를 두드린다 생각하시는데 과유불급이에요. 절대로 과하면 안 돼요. 나의 몸의 상태에 맞춰서 적당히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입을 벌리면 기가 빠지니까 입을 다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이때 의식적으로
나의 일을 통해서 전신의 건강을 좋게 만들어야지, 이런 의식까지 생각하면서 해보십시오. 이거 1분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 양치질 하죠? 양치질. 그러니까 칫솔로 이를 닦습니다. 근데 칫솔로 이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혀로 이를 닦는 거예요. 뭘로 닦아요? 혀로 닦는 겁니다. 혀로. 그래서 끝까지 닦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때 맛있는 사탕 생각해도 좋아요. 골고루. 그러면 침이 서서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나오는 침을 절대로 중간에 삼키지 말고 끝까지 계속 한 1분 정도만 하세요. 그런데 침이 금방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이 많이 냉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원활한 나의 몸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조금만 혀로 이를 닦아도 침이 쫙 나와요. 그게 바로 뭐다? 보약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지키는 보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았죠? 삼키세요. 뭐뭐 청심원이 따로 없어. 그렇죠? 바로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몸을 냉한 것을 따뜻하게 체온 상승시키면 면역력이요 5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게 바로 내 몸 안의 의사를 내가 깨워서 활용하는 아주 좋은 얼굴에서의 방법이에요. 자, 기왕에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를 제가 더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물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생명은 애초에 탄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물인데 이 물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많이 마셔요. 많이 마셔요. 어떻게 마시냐? 한여름에 뜨거워요. 더워요. 갈증 나요. 그러면 찬물 마셔요? 어떤 물 마셔요? 당연히 찬물 마시죠. 네. 겨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차를 뜨거운 물을 마시려고 해요. 네? 디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이것부터 굉장히 우리가 바꿔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음이에요. 그리고 반대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걸 끓여요. 끓일 탕자, 설렁탕. 음양탕. 따라하십시오. 무슨 탕? 음양. 무슨 탕? 음양탕. 네.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살아요. 아, 이거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 안 맞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물이 음양탕이에요. 동의보감에도 나온 거고, 옛날에 임금님도 이 물을 마셨고, 지금은 심령세원도 이 물을 마십니다. 그럼 이 물을 어떻게 마시냐? 자, 정답은 미지근한 물인데 이렇게 마시면 돼요. 컵이 있어요. 절반을 따뜻한 물 먼저 할까요? 찬물 먼저 할까요? 그렇죠. 근데 따뜻한 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이때는 뜨거운 물을 절반을 먼저 담궈요. 그 다음에는 찬물을 반에 반, 4분의 1을 담가요. 그러면 찬물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팍 하면서 섞여요. 이때 나타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이 올라갑니다. 수승. 그래서 뜨거운 불이 내려오는 수승화강의 역할을 해요. 자, 우리의 몸을 가만히 보면 위에는 어떤 장기가 있어요? 심장. 아래는 신장, 콩팥. 물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한없이 내려가요. 불은 한없이 올라가요. 그러면 물은 내려가고 불은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안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고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빠이빠이. 점점 생명이 짧아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를 만나게 해서 순환만 시키면 되는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이자 쉽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쉽지만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음양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 마셔요. 그리고 물 마실 때마다 저는 늘 이러한 습관을 들입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가 막히게 회복시키거나 유지하거나 살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반, 신, 욕. 그렇죠. 몸을 절반만 담가버리는 겁니다. 이 또한 수승화강의 역할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찰을 합니다. 저도 지금 몸이 좀 많이 냉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신욕을 생활화하는데도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반신욕을 하러 딱 가죠. 그러면 배꼽까지 따뜻한 물을 담가요.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여긴 따뜻한 물을 담가요. 그리고 딱 가요. 손은 바깥으로 빼놓습니다. 팔짱을 껴도 되고 책을 봐도 되고 그래요. 이 상황에서 10분, 15분, 20분 정도 시간이 흐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땀. 그렇지. 땀이 나요. 근데 땀이요. 여기도 나고 얼굴도 나요. 뭐 물론 등도 나지만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좀 나네? 좀 나네? 이게 나기까지의 그 인터벌, 그 시간의 텀이 사실은 짧을수록 나의 몸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짧으면 또 문제겠지만 근데 이게 오래 걸려요. 즉 예열이 필요해요. 미리 열을 공급하는 그 시간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할아버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뜨거운 열탕 들어가도 어떻게 표현해요?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땀이 쫙 나야 돼요. 땀이 쫙 나기 시작해서 한 3, 4분 정도만 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의 문제는 뭐냐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을 때 기립성 빈혈, 일어날 때 피가 부족해서 어지러운 현훈증이라 그래요. 그런 증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반신욕을 하셨습니다. 그럼 몸이 순환이 됐고 냉해진 게 체온 상승이 됐어요. 근데 앉아만 있었으니까 갑자기 탁 일어나지 말고 일어나셔서 걸터 앉으세요. 그래서 발목까지만 담그세요. 즉 족욕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위치의 변화, 높아진 변화에 또 익숙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신 뒤에 천천히 걸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반신욕이 좋다. 이것만으로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시지만 나의 몸의 상태를 맞추지 않고 하다 보면 오히려 빈혈이라든가 안 좋은 부분들의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반신욕 다음에 뭐? 족욕. 이걸 꼭 하고 나오시길 바라요.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자, 냉한 몸을 바꿔주는. 자, 우리 정리 한번 할까요? 자, 첫 번째, 기지개를 펴라. 기억나시죠? 네. 두 번째, 첫 번째 귀지개가 있고, 두 번째, 인체의 중심, 코. 코를 비벼줘라. 세 번째, 입, 침. 그리고 음양탕. 네. 그리고 족욕, 반신욕.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하나 할 건 뭐냐면 우리가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우리가 하셔야 되냐면 전신 교차 운동을 하셔야 돼요. 교차 운동. 자, 우리 걸어요. 이렇게 안 걷죠? 이렇게 걷죠? 이렇게. 자, 오른팔이 앞으로 나왔는데 얘가 나오면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왼팔은 뒤로 가고 왼다리는 앞으로 나오죠. 자, 반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 자, 이렇게 교차 크로스 패턴으로 우리의 몸을 이렇게 Y축으로 좌우의 균형을 잡게 돼 있어요. 교차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골프 한쪽 편향. 사실은 이만큼 100번 연습하면 이쪽으로도 100번 해야지
음양의 조화가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골프를 하다가 스톱 멈췄어요. 예, 골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잘 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가장 권하고 제가 하는 방법 중에 걷는 겁니다. 아유, 선생님 그거 다 알고 있지. 걷는 거 좋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요,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과하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진짜 좋구나.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할 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발을 움직이지만 손도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손. 자, 이 손을 움직이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만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의 몸은 혈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심장이 혈액하고 최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장은요, 혈액을 보내는 역할 빼고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피를 만드는 놈, 또 그 피를 심장으로 보내거나 보내기 전에 저장하는 놈, 즉 생산자와 유통,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보내는 소매의 역할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피를 만드는 게 뼈 속에서도 만들지만 비장이라는 장기가 만들어요. 예. 그리고 그 피를 보존하고 저장하고 심장이 야, 피 좀 부족하다 좀 보내줘. 걔가 간이에요. 그래서 비생혈, 간이 저장한다, 간장혈이라 그래요. 가장 좋은 피와 관계된 장부는 심장만이 아니라 뭐다? 비장, 그리고 간이에요. 그러면 이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고 확실하게 하는 게요, 바로 손이에요. 자, 엄지손가락이 있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있어요. 얘는 이쪽으로 폐의 경락이 흘러요. 그래서 폐는 호흡이잖아요.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를 엄지로 턱 하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은 바로 심장과 소장이라는 경락이 흘러요. 즉 뜨거운 기운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으로 하죠. 손가락이 아니라 심장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한 거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딱 이렇게 부딪혀 보세요. 부딪혀 보세요. 이렇게 들고. 이때 근육학적으로는 모지 대립근이라는 근육이 움직여요. 즉 엄지손가락과 이걸 모지 또는 무지라고 하거든요. 예. 얘와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근육, 이 근육으로 얘네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얘를 부딪힐 때 수상학, 즉 손금에서는 어떤 손금이 움직여요? 이렇게 해요. 생명선. 생명선이 가장 많이 움직여요. 참 신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생명선도 움직이고 모지 대립근도 움직이는데 모지 대립근이라는 근육을 주관하는 장기가 있어요. 그 장기가 뭘까요? 바로 비장이에요. 비장. 그래서 이거를 함께 하면서 걷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막 힘들어 살 빼야 돼 이렇게 걷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지 말고 손을 이렇게, 네, 이러면서 걷는 거예요. 약간 빨리. 너무 빨리 하면 피로물질, 젖산, 그게 많이 분비가 돼서 안 좋아요. 또 나쁜 산소, 활성산소도 많이 분비돼서 안 좋아요. 적당히 약간 빨리. 그런데 딱 걷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어. 그때는 가장 좋은 방법, 웃으며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딱 새침하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교차 운동, 그냥 걸어라? 아니다. 어떻게 걸어라? 모지 대립근의 비장, 즉 피를 생성시키는 비장을 튼튼하면서 걸어라.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없어. 이렇게 걷는 거야. 에? 누가 와? 아무도 없어. 에? 이렇게 걷는 거야.
마지막. 칠박자야. 뭘 쳐요? 손을 치는 거예요. 뭐니 해도요. 이게 최고 좋아요. 박수. 이 박수가요. 이것도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요. 동양은 어때요? 살아있는 몸 자체로 연구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몸을 연구했기 때문에 죽으면 이게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경락이에요. 경락. 그 동양은 경락이라 그러고 경락 그 줄기에서 중요한 지점을 경혈이라 그러고 거기에 뜸을 뜨든 침을 뜨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걸 중심으로 발전이 됐어요. 서양은요. 서양의학은 죽어있는 시체, 해부학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부학은 어때요? 힘이 없으니까 구멍이고 뭐고 다 이렇게 벌어지고 열려져요. 그런데 동양은요. 경락,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원래 이 포지션이 이게 아니라 딱 위로 올라가요. 위로. 그리고 안에 있는 음의 기운을 바깥에 태양 쬐면 타는 곳, 양의 기운이 막아줘요. 그래서 누가 날 죽이려고 할 때 죽여봐 이게 안 하고 이렇게 등으로 막는 거예요. 그 양이 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포지션이 이거예요. 우리 아기들을 보십시오. 잠잘 때 어떻게 자요, 아기들? 이렇게 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얘 팔절이겠네? 그래서 그 팔을 또 이게 내려. 내가절이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주 건강한 증상, 그 표현이에요.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주 자연의 준 그대로니까. 예, 만세가. 예. 근데 어르신들이 만약에 만세 해봐. 좀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동양의 포지션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양의 기운은요.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반대로 음의 기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음은 물이죠. 물이 위로 올라와야지 도움을 받는 거고 양은 내려가서 음을 또 데펴줘야 되는 거예요. 음인 물에 양이 내려가서 데펴줘서 음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와서 또 구름이 돼서 비가 내려서 이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이고 경락이에요. 그래서 박수요법을 여기에 맞춰서 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박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박수 방법이 있지만 전체를 이 합장을 한다 그래요. 손바닥 장자 써서. 자, 이걸 박수를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칩니다. 자, 사람이요. 처음에는 이 손도 인체 축소판이야. 원격으로 우리 몸을 전신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지침이 발전한 거예요. 사람이요. 엎드려 있어요. 보십시오. 아기들은 원래 엎드려. 100일을 전후해서 어떻게 돼요? 뒤집어요. 그래서 100일 잔치의 의미가 있는 거고 1년을 전후해서 스스로가 서요. 그래서 돌잔치의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딱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얘가 먼저 뭐부터 들어요? 고개부터 들어. 그게 바로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올라와요. 그래서 두 팔과 두 다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의 앞면이에요. 그리고 손등은 뭐예요? 우리의 척추부터 등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해서 앞을 튼튼하게, 뒤쪽으로 해서 등 또는 허리, 손목 쪽이 허리거든요. 여기가 머리니까 여기를 함께 해주는데 경락의 방향대로 하는 겁니다. 양의 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양이죠. 여기가 음이에요. 음은 어떻게 돼요? 음은 이 상태니까, 이게 원래니까 아래에서 위로, 그렇죠? 양은 위에서 아래로, 음은 아래에서 위로. 이것을 함께 박수하고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제가 왜 포커스를 맞추냐면 심지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중풍에 걸리신 분들. 나도 걷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이 박수요법만으로도 전신을 교차 운동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번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저를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준비! 시작!
자, 재미나게 해볼까요? 추임새, 시야! 시야! 좋아요. 하! 자, 이제 반대, 손등. 자, 이제 등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목 부위나 여기 한번 봐봐요. 그때 조금 더 예민하고 아프다. 거기가 나의 몸 중에 좀 안 좋은 곳이에요. 그걸 조금 더. 전 여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양의 기운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자, 치면서. 오케이, 씩! 자, 이 상승 부분을 해주면 우리 몸의 콩팥, 신장이 또 좋아져요. 자, 그리고 뒤돌아. 그리고 음은 어떻게 돼요? 아래서 위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저 봐. 웃어. 쎄! 자, 이제 반대. 자, 손등. 나의 등을, 자, 고타. 자, 이제 서서히 올라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돌려요. 그렇지. 자, 내려갑니다. 촘촘하게. 자, 합작. 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두 눈을 감고 손바닥을 탁, 그리고 하늘의 좋은 양기를 나의 손바닥으로 받으십시오. 찌릿찌릿. 그리고 코로 한번 깊게 들여 마시고 내 몸에 나쁜 찌꺼기를 입으로 그리고 서서히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좀, 처음보다 좀, 괜찮아 보여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바닥 한번 봐보세요. 그쵸? 아직까지도? 자, 정리 들어갑니다. 원래 우리 인체의 체온은 37도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정해져 있는 체온, 적정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예요. 1년 365일에 맞춘 온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꽤 맞춘 것이고 36.5도라고 합니다. 이 체온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질병, 자, 강아지가 아파요. 병원 가요. 첫 번째로 뭐부터 진단을 해요? 그렇죠? 어디에 찔러요? 똥구멍에 찔러요. 그렇죠? 왜요? 그쪽에 혈액이 가장 많고, 자, 그래서 체온을 진단한단 말이에요. 이 체온은요, 다시 정리하면 체온이 1도가 떨어질수록 우리 몸은 급격히 냉해져서 만병의 근원이 되지만 반대로 체온이 유지가 되거나 낮아진 체온을 상승시키면 우리의 면역력은 상당히 높아지고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일상생활에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요 정도만 생활화하신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더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지 않나, 사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강의할 때마다 그러는데요. 금방 가.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너무 금방 가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시간을 꼭 제가 내서 저와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그때는 와서 어르신들 꼭 직접 이렇게 관리도 좀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또 꼭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 심령세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